안녕하세요. 현창윤 변호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실제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소장은 수사기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목요연하게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고소장을 작성할 때 도저히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조차 어렵게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고소인과 고소인 사이에 어떤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 커뮤니티 내에서 그들만이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면 고소장을 작성하더라도 그 내용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은 여러분의 관점이 아니라 제3자가 봤을 때, 수사기관이 봤을 때도 이해하기 쉽도록 상황을 최대한 쉽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만일 고소사실과 관련된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배경 지식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야 될 거고요. 또 나아가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정확히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도 수사기관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되고요. 정확히 피고소인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고소인이 어떤 피해를 당했고 어떤 고소를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수사기관에서 해당 고소장을 살펴보고 정확히 이해를 해서 피고소인에게 날카롭게 신문하고 따져 물을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소장이 매우 중요하고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쉽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고소장을 제출해서 그것을 보고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설득이란 게 원래 더 어려운 겁니다. 더구나 피고소인을 처벌해달라고 설득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어려운 일을 고소장이라는 문서로 표현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이 고소한 사건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할애해서 수사를 해주려면 더 보기 편하고 더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또 이 수사가 나중에 검사가, 판사가 보더라도 문제없이 잘된 수사가 되기 위해서는 역시 고소장부터 잘 정리되어서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변호사들은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할까요? 우선 일반적으로 고소장은 경찰 민원 포털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토대로 작성하고 저희도 마찬가지 양식을 토대로 작성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정식적인 양식이 아니라 민원 서식이라든가 진술서 형식으로 고소장을 기재하신 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정식적인 양식으로 기재한 경우가 더 수사하기 편하고 보기도 편하기 때문에 정식적인 양식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양식을 기초로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소장의 첫 번째 목차인 고소인 항목에는 고소인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등의 사항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목차인 피고소인 항목에는 피고소인과 관련된 사항을 아는 만큼 작성하면 되는데요. 만일 피고소인과의 계약관계 등으로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잘 아는 경우 계약서 내지 채용증과 같은 문서에 기재된 피고소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이런 것들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피고소인의 정보가 실제와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가령 가명을 사용한다든지 타인의 핸드폰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경우라도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아는 정보를 기타 사항에 최대한 기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소 취지는요, 피고소인의 죄명, 또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고소의 본 의미는 범죄 사실의 신고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고소 취지는 이와 같이 고소인을 어떠한 범죄로 고소하니까 처벌을 해달라, 수사를 해달라라는 의사를 밝히는 거거든요. 만일 피고소인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소한다면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니 수사하시고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로 범죄 사실. 고소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범죄 사실 작성인데요. 이 범죄 사실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쓴 범죄 사실은 무엇일까요? 변호사가 생각하는 가장 잘 쓴 범죄 사실은 수사 과정을 통해서 수사를 해봤는데 나중에 이 수사가 끝나고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할 때 작성한 공소장에도 거의 동일하게 들어갈 정도로 공소사실과 고소장의 범죄사실이 거의 동일할 정도로 범죄사실을 쓴 경우에 가장 잘 썼다고 평가를 합니다. 자, 범죄사실을 작성할 때는요, 저희가 육하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피고소인을 고소하는 죄명에 해당하는 그 범죄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범죄사실의 일시, 장소, 방법, 피해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기재되어야 되고 고소인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관계를 작성해야 되고요. 또 나아가서 그러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포기하면서 범죄 사실을 이렇게 증명하라, 이렇게 수사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 범죄 사실은 구성요건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써야 하는데요. 구성요건,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형법상 어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요건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다 채워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단순히 내가 이렇게 속았고 이런 손해를 입었고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기망이라는 요건을 자세히 쓰셔야 되고 또 처분행위라는 요건을 자세히 쓰셔야 사기의 구성 요건을 다 채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있었던 일을 육하 원칙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요.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잘 알고 쓰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육하 원칙으로 쓰다 보면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소장의 범죄 사실 부분에는 가능하면 구성 요건이 간명하게 들어간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이라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를 들어보죠.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하려고 한다면 공갈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형법 350조 제1항을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형법 350조 제1항에는 공갈죄에 대해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범죄 사실에 작성해야 되는 내용은 피고소인의 공갈 행위, 그리고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 이 행위 요건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해당 행위들의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방법들이 함께 작성되어 있어야 구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설명에 따라서 간단히 범죄 사실을 작성을 해보면요. 피고소인은 2024년 1월 1일 14시경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땡땡 카페에서 고소인을 만나서 만일 나에게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너의 비밀을 너의 친구나 가족에게 발설하겠다라고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으로부터 2024년 1월 2일 15시경 피고소인 자신의 계좌인 땡땡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취득하여 1억 원 상당의 금원을 갈취하였다라고 구성요건을 채워서 작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첨언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실수가 너무 감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범죄 사실을 작성할 때는 여러분들이 경험한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작성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피해자니까 화가 나시고 슬픈 감정이 생기는 거, 억울한 감정이 생기는 거 당연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범죄 사실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경험한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작성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적인 호소, 피해 관련 호소는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범죄 사실에는 구성 요건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범죄 사실의 구성 요건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 항목, 고소 이유에서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호소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범죄 사실을 작성할 때 그 사실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이해하기 쉽게 기재하고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 고소 이유인데요. 고소 이유에는 범죄 사실 외에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범행을 하게 된 이유, 경위, 정황 등 여러 가지 배경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고소하게 된 동기 및 사유, 또 범죄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 나아가서 피고소인의 범행으로 고소인이 어떤 피해를 입고 그러한 피해의 영향으로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증거자료 부분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양식과 같이 고소인 진술에 제출할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별지로 각 증거들을 달리 정리하고 그것들을 제출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범죄 사실과 연결될 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못하시는 부분이 바로 증거 관련 부분인데요. 간혹 수사기관이 증거를 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녹취를 들어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증거는 무작정 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요. 어떤 취지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인지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피고소인과 고소인 사이에 2시간이 넘는 통화 녹음을 아무런 특정 없이 증명 취지도 제대로 설명 없이 제출했다고 하면 사실 이거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너무 막연합니다. 2시간 내내 그 통화 녹음을 들어볼 수도 없는 거고요. 정말 어디부터 수사를 하고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수사를 해야 될지 막연할 수밖에 없어요. 수사가 잘 안 되는 거죠.
증거를 제출할 거면 증거를 제출해서 무엇을 증명하려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되고요. 특히 어려운 난이도, 경제사범이나 사기 범죄와 같이 증거 자료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서를 통해서 증거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고소장을 제출할 때 혹시 중복으로 고소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중복 고소 여부를 체크를 해요. 만약 중복 고소가 되는 거라면 각하사유가 되고 수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고소를 하시라는 건데,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해서 다른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내용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민사소송 중에 있다면 그 역시 체크하고 사건 번호와 진행 중인 법원을 알고 있다면 같이 기재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고소장을 잘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소장을 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 항목마다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을 꼭 기억해 두셔서 고소장을 잘 작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